여러분들 면 요리 먹으면서 잘게 잘 씹어서 드시나요? 안 그렇죠. 대부분 후루룩 넘깁니다. 넘기기 때문에 가스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변비도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부팽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장에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제거제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나 되는데요. 복부팽만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 생활 패턴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경우, 그렇죠?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경우들 가스 많이 찹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가도 나와서 가스가 너무 차서 죽겠다, 가스 제거제를 달라, 별도로 약을 구매해서 드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굳이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무직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일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스가 차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가스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변비도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움직임이 예전보다 너무 적어지면 가스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좀 알고 우리가 좀 몸을 움직이는 그런 습관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우리가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약국에 가스가 차서 오시는, 그래서 약을 이제 사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혹시 식사를 급하게 하시나요? 갑자기 많이 폭식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치아, 입부터 대장까지가 이제 소화기관입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차례차례 내려가서 이제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씹죠. 저작 활동을 합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는 그런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입안에 침이 있죠. 침으로 인해서 음식이 또 분해되기도 합니다. 그게 위로 이제 넘어가면은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면은 위에서 녹이죠. 그쵸? 위산으로 인해서 음식을 분해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활동을 거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장으로 넘어가죠.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또 어떤 소화 기능이 있고 입부터 위에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온전히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씹는 것부터 소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활동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음식이 있는 그대로 잘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가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음식을 급하게 드시는 분들, 폭식을 하시는 분들은 가스가 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스 제거제를 드릴 때 식사를 좀 천천히 하시라고,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습관이 되게 빨리 먹습니다. 빨리빨리 잘 씹지도 않고 넘기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잘게 씹어서, 조금 더 씹어서, 한 10번은 더 씹어서 넘기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 요리 먹으면서 잘게 잘 씹어서 드시나요? 안 그렇죠. 대부분 후루룩 넘깁니다. 넘기기 때문에 그 면 요리가 잘 분해가 된 상태에서 최대한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가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우리가 국에 말아먹는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국 없이 밥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국물에 이게 말아서 먹는 그런 습관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음식을 좀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국에 말아서 먹게 되면은 그냥 후루룩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분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잘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장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가스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스가 잘 발생하시는 분들은 일단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시려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단 장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가 가스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내의 어떤 미생물도 복부팽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복부팽만에 좀 개선이 되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균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균 같은 겁니다.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움, 그렇죠, 락토바실러스, 이런 균들이 장내 복부팽만, 가스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균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부팽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파는 유산균 제품을 구매하셔서 섭취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고요. 반대로 나쁜 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팽만을 자꾸 가스가 발생하게 안 되는 그런 균들도 있죠. 이런 나쁜 균들이 많이 되면은 복부팽만으로 수시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유산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우리가 장에 그 복부팽만이 생기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건데,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유산균의 먹이다 해서 많이 먹고요. 우리가 또 식습관에서도 좀 야채, 채소류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채소, 야채를 먹게 돼도 가스가 좀 발생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이런 그 복부팽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균들이, 유익균들이 많이 풍부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먹이인 어떤 식이섬유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균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런 먹이들, 그렇죠? 식이섬유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가스가 발생할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리밥, 그쵸? 보리밥 먹으면 우리 가스 차고 뭐 방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안 먹다가 그런 이제 보리밥, 또 우리가 쌈밥집 가면 채소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가스 발생을 유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복부팽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복부팽만이 생기는 원인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습관에서 쉽게 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면 사실 이게 뭐 큰 질환은 아니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냥 불편한 정도의 가스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 또 굉장히 난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피부 트러블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죠. 화장도 잘 안 먹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는지,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빨리 드시려고 하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식사를 좀 천천히 하시려면 일부러 좀 씹어서, 그렇죠? 입부터 씹는 과정부터 우리가 소화 기능, 소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씹어서 넘기시려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평소에 가스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유산균, 그렇죠? 유산균이 우리가 보통 뭐 변비, 설사 이런 데만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복부팽만, 가스 제거에도 이런 이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산균 제품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우리가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습관에서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그렇죠? 유산균의 먹이다 해서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음식들을 드시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많이 무턱대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오히려 가스 발생의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또는 유난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발생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이런 음식들을 본인이 조금 생각하셔서 먹어보고 판단을 하셔서 좀 조절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